병부절 그렇게 하죠. 병부라는 게 뭐냐? 서신야예요. 쉼표예요. 쉼표를 받을 때 우리 전 시간에 임금후 이걸 배웠죠. 임금이 쉼표를 주죠. 그러면 신하는 그 쉼표를 가죠. 그러면 뻣뻣해서 서서 받겠습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받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39강 이제 권위와 관련된 부스도 39강, 40강이면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 카테고리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자, 39강의 권위는 어떤 게 있는지 아마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글자입니다. 네. 이런 글자는 한번 여기 혹시 이제 현장에 이렇게 오늘 강의 오신 분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지금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사람 그걸 그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되겠죠? 예. 예. 이거는 이제 활궁자로도 예. 갈 수 있죠? 예. 근데 사람 네, 대충 맞추셨어요. 예. 사람이 구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시 여기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 중에 한자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조합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이거와 이거의 조합이죠. 이거는 뭘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으로 보여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손을 이렇게 구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요. 혹시 아직 안 배웠지만 언덕. 언덕. 네. 배우셨죠? 네. 네. 언덕. 네. 이거는 집. 큰 집. 예. 아니 큰 집이 아닙니다. 언덕에 있는 굴엄자에다가 자 지금은 안 나오는 거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이거는 굴이에요. 굴. 예. 굴 속에 산다는 표현을 굴에다가 잘 보시면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없는 데서 식생활을 주거를 한 데는요 천장이 새까매요. 지금도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꼭 이 동북아 문명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새카마니까 어떻게 해요? 굴뚝을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혈거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혈거를 하다가 야로 나와요. 야. 그러니까 언덕으로, 그러니까 들야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예? 들야에 사면은 들에다가는 지붕을 씌워야겠죠. 지붕을 씌워서 네, 지붕을 이게 만들어요. 굴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산과 이거에 관련된 산은 다르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는 게 이거는 혈거예요. 혈거. 이렇게 쓰죠. 이거는 야예요. 야. 들야에서 산다. 이제 그 평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죠. 그리고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덮죠. 지붕을.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굴뚝이 필요하잖아요. 굴뚝이.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번 강의가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게 병부절입니다. 네, 병부절 그렇게 하죠. 병부라는 게 뭐냐? 서신야예요. 쉼표예요. 쉼표를 받을 때 우리 전 시간에 임금후 이걸 배웠죠. 임금이 쉼표를 주죠. 그러면 신하는 그 쉼표를 가죠. 그러면 뻣뻣해서 서서 받겠습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받겠습니까? 네, 그 말이죠. 무릎을 꿇고 네, 가죠. 그리고 구부린다는 모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 이게 이렇게 변했다는 뜻이에요. 약자로. 그러면 이 글자만을 이 부수만을 할 때 이게 구부린 모양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셨던 거예요. 이게 이거를 쓰는 쉼표는 뭐예요? 지금 저는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쉼표라는 거는 우리가 도장을 찍은 문서를 보내거나 우리가 어떤 서류를 할 때 두 개의 문서를 놓고 가운데 도장을 서로 찍잖아요. 네. 그 쉼표가 그렇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쉼표 할 때 이걸 찍잖아요. 무슨 자입니까? 혹시? 네.
이해되시죠? 이거를 가끔 모르면 누우세요. 니우시면은 글자 모양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인자예요, 인자. 이럴 때 이 인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이거예요. 손으로 심표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확장이 되는데 너무 많이 확장되면은 한자 저거 하는데 저기 좀 급하게 나가는 거니까 요게 병부절인데 병부라는 건 심표다. 그리고 그거를 서신야라고 표현했고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예. 넘어가면 이럴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근데 아까는 요렇게 표현했죠. 그냥 위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요렇게 표현했죠. 간단하게 거기다가 뭐냐면 요렇게 붙인 거예요. 저녁. 그래서 저녁을 더해서 뭐예요? 누워 뒹구는 것이다. 제가 원전은 안 써놨습니다. 네? 이거는 없습니다. 네, 없는 건데 그냥 원전이 없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고, 실제로 쓰는 단어는 이 둥글원을 요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다가 풀을 내면은 뭐가 됩니까? 후원원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면은 창덕국에 가면 비원, 비밀스러운 후원이 있다 할 때 이거잖아요. 예? 저녁에 둥그는데 어디 가서 둥글둥글해요? 풀이. 네, 풀 있는 데 가서 뭐 하면 정자 이런 데 가서 둥글둥글 놀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도시 생활하는 거니까 풀이 없어요. 집안에서 화초만 키우지. 옛날에는 온통 풀이었겠죠. 시골만 가더라도 온통 풀 아니에요? 네, 전원 생활은 풀 뽑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풀 잘 뽑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마당에, 그 마당에 있는 집에 사신 분들만 알아요. 저도 마당에 있는 집 살 때 시멘트를 바르는 이유가 간단해요. 풀이 얼마나 쑥쑥 자라는. 이거는 경험해본. 그래서 시골집에도 마당에다가 다 시멘트 바르잖아요. 왜? 풀이 쑥쑥 나와요. 예, 그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잘 자라요, 풀이. 조금 있으면 이제 쑥쑥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한 게 이거예요. 풀초를 놓아서, 이 풀초를 넣어서 원은 뭐가 되냐면, 이 글자를 쓸 때 글자 자체가 국가가 짐승을 기리기 위해 만든 동산이다. 아마 고사에도 나와요. 동물을 몰 때 왕이나 임금이 가면은 왕이나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할 때 하는 그걸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죠. 그거는 고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때 한 방향은 터줍니다. 다 방향을 네 방향으로 보면 몰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은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고사성어도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요즘은 검색 기능이 좋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원래 한 방향을 터주는 거예요. 다 누구를 잡을 때도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터주고 잡는 거예요. 거의 그런. 어쨌든 이래서 뭐 그러냐면 소이 장소예요. 장소죠. 뭐 하는 장소? 양금수야. 금수를 잡는 장소가 아니고 금수를 기르는 장소예요. 이제 요런 한자를 하면은 굉장히 고급이죠. 그리고 금수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예? 금수 같은 놈 한때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유학에서 나오죠. 저 금수 같은 놈. 예? 개만두 뭐를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금수가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두 발 달린 짐승, 새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네 발 달린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의 대표가 뭐다? 개라고. 드릴헌자에 배웠죠. 드릴헌자에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요 글자 오지병겨 개견. 그래서 드린다 뭐를? 옥을 드린다. 그래서 초원, 아원, 종원. 예. 이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문장들이. 그래서 그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뭔다? 기른다. 기르는데 뭐 하기 위해서 길러요? 사냥하는. 아니,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식자 있죠. 먹을 식자잖아요. 네네. 뭘 먹어요?
양고기냐. 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먹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뭐 양식장 있잖아요. 양식장이 기를 양자인데 가두리 양식장 먹기 위해서 가두리 양식하지 방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아닌가요? 네. 자, 너무 딱딱하게 문자만 하니까 자, 그래서 나라 동산어는 그냥 편안하게 원, 동산 뭐 이런 걸 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국가에서 길렀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동물원에 놀러 가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이거 기르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다 나쁜 의미가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서 보였던 게 이게 우러러볼첨이에요. 자, 언덕배기에 네. 혈거에 올라가서 사람이 뭐예요? 아까 요렇게 써 있었죠. 네. 그게 요렇게 변한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없다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부스는 뭐다? 구럼이라고요. 그럼 구럼이 되려면은 어디다가 붙인 겁니까? 사람인에다가 붙였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구럼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자면 굴엄 위에 올라가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러러볼 첨이에요. 자, 우러러보는 거는 위를 보는 겁니까? 아래를 보는 겁니까?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러러보는 거는 위를 보는 거죠. 아래를 보는 거는요. 내려보는 거는 부예요. 그래서 앙부일구 있죠? 네. 우리 해시기 할 때 그거는 우러르랑 나옵니다. 조금 전에 배웠죠? 우러른다고요. 우러른다고. 예. 우러르는 거고 부 밑으로 보는 거는요. 이건가? 부 정부보자. 예, 예. 아래로 보는 거 부찰지리. 예, 관찰한다. 땅을. 이것도 공자님이 계사전에서 한 얘기예요. 우러르는 거는 위를 보는 거고 땅은 관찰하는 거고 부찰지리라고 그래요. 앙부, 천문, 부찰지리. 그런 이제 문자가 있어요. 예, 문자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지금 유식한 척 하느라고 좀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이거는 우러르는 거예요. 자, 우러러 볼 첨이에요. 이 우러러 볼 첨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이게 우러를 건데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부절을 더하여잖아요. 이거는 병부절은 아까 구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심표를 받는다. 예, 심표를 받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 들어온 것이다. 심표를 받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권위를 줬다는 거는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줬다는 거는요, 권한만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잘못 누리면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은 책임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고의 구야. 위험하다는 건요, 이 글자를 보면 심표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말하면은 권력을 가지면은 위험에 빠질 확률이 크다. 조금 더 나가면요, 그 계사전이 아니라 역경에 보면은 항명은 유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올해가 용의 해니까, 예? 권력을 진 사람은 유해다, 모두 후회한다. 한자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면 뭐가 와요? 기회가 온다고. 위급은 위험하면 어때요? 선생님? 급하다고요. 위험하면 뭐예요? 험한 꼴을 당한다고요. 네. 이제 해석이 달라지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분명히 한글을 쓰고 있고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의 장점은 이런 거를 글자를 뜻풀이하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요런 거 겨울동자 대표적인 거예요. 요게 얼음빙자잖아요. 요게 뒤쳐져올 티잖아요. 제가 해석할 때
이게 이제 문학과도 관련될 수 있어요. 겨울 하면 뭐예요? 뒤쳐져 오는 계절. 그러면은 한국말로 표현할 때 더 멋있죠? 네, 아마 겨울동을 뒤쳐져 오는 계절로 표현한 거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이거죠. 네. 자, 이게 위태할 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위험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꾸짖을게. 위험에 빠지지만 어떻게 해요? 예, 위험에 빠지잖아요. 이 부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였잖아요. 병부절을.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말씀언을 붙인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꾸짖는다. 예, 위험에 빠지면 말을 해줘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책야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위험에 빠지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궤변. 그리고 궤변을 널어놓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자, 꾸짖을게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목. 오늘도 이제 한 달 알았으니까 경몽이죠. 아마 중요한 자일 겁니다. 병부절은.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유하.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